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146m, 무게 600만 톤, 사용된 돌의 수만 무려 230만 개. 그리고 그 돌 하나하나의 무게는 평균 2.5톤에서 많게는 80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청동기 시대의 노예들이 맨손으로 지었다고 배워왔습니다. 밧줄과 나무 썰매만으로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피라미드의 수수께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원전 2560년경 이집트 파라오 쿠푸의 명령으로 대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됩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20년에 걸쳐 이 구조물을 완성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학자들은 노예가 아닌 숙련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는 증거를 발굴했습니다. 1990년대에 발견된 노동자 마을의 유적에서 대규모 빵 제조 시설과 유료 흔적이 확인되었고, 이는 노동자들이 나름의 복지를 누리며 일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식 이론에 따르면 거대한 경사로를 이용해 돌을 끌어올렸고 수천 명의 인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한번 꺼내 들어봅시다. 230만 개의 돌을 20년 안에 쌓으려면 하루 평균 800개 이상의 돌을 올려야 합니다. 이는 1분에 하나 이상의 돌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밧줄과 나무 썰매만으로요. 그것도 기자, 고원의 불규칙한 사막 지형에서요. 단순한 계산 하나가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미공개 공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대 과학과 공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피라미드의 불가사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밀도의 문제입니다. 대피라미드의 내변의 길이 오차는 놀랍게도 2cm 이내입니다. 정사각형의 내 모서리 각도 오차는 0.05도 이하. 이것이 얼마나 정밀한 수치인지 이해하려면 현대의 레이저 측량 장비 없이는 이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라미드의 방위 정렬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진북, 즉 지구 자전축이 가리키는 진짜 북쪽을 0.05도의 오차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GPS 없이, 인공위성 없이, 현대 측량 장비 하나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별자리를 이용한 천문 측량을 그 답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별을 이용해 이 수준의 오차를 구현하려면 현대 천문학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수준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돌의 무게와 운반의 문제입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화강암 중 일부는 무려 80톤에 달합니다. 이 돌들은 800km 떨어진 아스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배로 운반했다는 설명이 있지만 80톤짜리 돌을 실을 수 있는 고대의 배는 지금껏 그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설령 운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돌들이 피라미드 내부의 왕의 방 위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 방은 지상 60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천장을 구성하는 화강암 판 하나의 무게는 40톤이 넘습니다. 현대의 대형 크레인 없이 40톤짜리 돌을 60m 높이로 들어올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부 구조의 정밀함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의 화강암 석관은 주변 벽보다 크기가 큽니다. 이것은 무덤을 완성한 후 석관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석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위로 방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밀한 설계가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가능했는지 고고학계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분 제거와 완벽한 수평의 문제입니다. 피라미드의 기초는 5.5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걸쳐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차는 2.1cm, 현대 건축 기준으로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 광활한 사막 지형에서 이 수준의 수평을 잡으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다섯 번째, 시멘트 없이 맞물린 석재의 정밀함입니다. 대피라미드의 외벽을 구성하는 석재들은 시멘트나 접착제 없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틈은 0.5mm 이하로 면도날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수준의 절삭 정밀도는 현대의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로도 구현하기 까다로운 수치입니다. 청동 도구만으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섯 번째, 오리온 벨트와의 일치입니다. 1994년 건축가 로버트 보발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고원에 있는 새 피라미드의 배치가 오리온 자리의 세별, 즉 오리온 벨트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밀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이 일치하는 하늘의 좌표는 기원전만 500년경의 밤하늘입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진 기원전 2500년이 아니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곱 번째, 피라미드 내부에서 감지된 이상한 에너지입니다. 2017년 프랑스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은 뮤온 단층 촬영 기술을 이용해 대피라미드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뮤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로 X선처럼 구조물을 통과합니다. 이 스캔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약 30m에 달하는 이 공간은 대해랑 바로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단순한 왕의 무덤이라면 왜 지금껏 그 안에서 파라오의 미라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근 학계가 주목하는 피라미드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 역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대안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이론은 잃어버린 고대 문명입니다. 그레이엄 행콕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기자 피라미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스핑크스입니다. 지질학자 로버트 쇼치는 스핑크스 몸체에 나타난 침식 패턴이 바람과 모래가 아닌 강우에 의한 침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지역에 이 정도의 강수량이 존재했던 시기는 기원전 7000년에서 만년경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이집트 문명의 시작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피라미드도 같은 문명의 산물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플라톤이 기록했던 아틀란티스를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대안 이론은 음파 부양 기술 또는 반중력 기술의 사용입니다. 이것은 SF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도 음파를 이용한 물체 부양, 즉 음양 부양은 실험실 수준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물론 현재 기술로는 극히 작은 물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들에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이집트 텍스트에는 돌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표현이 등장하며 중세 아랍 역사가 마크리지는 고대의 주문을 외우면 돌이 저절로 자리를 잡았다는 전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거성 문명들, 페루의 사크사이와만, 레바논의 바알베크, 영국의 스톤헨지는 공통적으로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이르는 돌들을 정밀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공통된 기원에서 비롯된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 대안 이론은 가장 논쟁적이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입니다. 바로 외계 지성체의 개입입니다. 에리 폰데니케는 1968년 출간한 저서에서 피라미드를 비롯한 전 세계의 거성 문명들이 예계 존재, 즉 신들의 전차라 불리는 존재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소카신의 도상은 원형 비행 물체와 유사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으며 일부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현대의 헬리콥터와 잠수함을 연상시키는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합니다. 이를 아비도스 상형 문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주류 고고학계는 이를 중첩된 상형 문자의 오독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를 직접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2022년 일본 나고야 대학교 연구팀은 대피라미드의 북쪽 경사면에서 미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폭 2m, 길이 9m에 달하는 이 통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왕의 방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피라미드 주변 지하에서 광대한 수로 네트워크의 흔적이 지표2과 레이더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건설 당시 사용된 운하 시스템의 일부라면 적어도 운반 문제의 일부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 규모의 수로를 설계하고 건설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또한 2023년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 내부의 온도는 외부 기온과 관계없이 항상 섭씨 20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력학적으로 이 크기의 석재 구조물이 아무런 기계 장치 없이 일정한 내부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피라미드 자체가 하나의 기계였던 것은 아닐까요? 전기공학자 크리스토퍼 던은 1998년 출판한 그의 저서에서 대피라미드가 사실은 거대한 에너지 발전 장치였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지하수의 진동을 통해 수소를 생성하고 이를 왕의 방의 화강암과 반응시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발산했다는 주장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화강암에는 석영이 포함되어 있고 석영은 압전 효과, 즉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물리 법칙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피라미드에 관한 공식 이론과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불가사의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대안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피라미드의 진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 아직 아무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설명은 피라미드가 제기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섭니다. 하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대의 기술이 있다. 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한가운데서 완벽한 침묵으로 그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4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채로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미드는 과연 인간의 작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라미드의 충격적인 진실, 미스테리 블랙박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미스테리 블랙박스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벨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충격적인 미스터리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에서는 매주 세상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들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다음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편에서 공개되는 내용은 이번보다 더 충격적이니까요. 미스테리 블랙박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습니다.